제가 개발자가 되면 매년 꼭 해야겠다고 다짐했던 게 바로 회고인데요. 많은 개발자분들이 연말 행사처럼 회고록을 쓰시는 게 너무 멋있어 보였거든요. 무엇보다 저에게 2022년은 시작, 노력, 도전, 결실이라는 꿈같은 서사를 쓴 1년이었기 때문에 꼭 남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대학생 김띵지에서 주니어 백엔드 개발자 김띵지로 성장한 기록들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휴학을 하고 개발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기록을 남기기 위해 유튜브를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찔끔찔끔 개발 공부를 하던 것이 불만족스러웠던 저는 추운 겨울에 학원이랑 국비 교육을 병행하면서 개발에 절대적인 시간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와서 돌아보면 간단한 기능 구현 하나 했을 뿐인데 막 엄청난 걸 배운 듯한 뿌듯함으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수업 시간 포함해서 하루에 평균 12시간 이상 프로그래밍 공부를 해왔어요. 그렇게 봄이 지나 여름이 다가오고 국비교육 막바지에 욕심을 내서 부트캠프를 하나 더 하게 됩니다. 분명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부트캠프에서 배울 게 훨씬 많아진 걸 보고 멘탈이 잠깐 나갔지만 어쩌겠습니까, 해내야죠 라는 마인드로 악착같이 버텼어요. 그리고 막학기 복학까지 한두 달 정도 남은 시점부터 이대로 올해가 끝날 때까지 공부만 할 순 없다, 이제 취업하자 라는 생각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시작했고 여기저기 지원을 했습니다. 좋은 곳을 가고 싶다는 욕심 때문인지 그만큼 많이 떨어지기도 했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채용 공고도 많이 올라오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지원하고 떨어지면 그냥 복학해야겠다, 하반기 공채를 준비하거나 내년쯤에나 취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상반기 마지막 지원을 합니다. 제 간절함이 효과를 봤던 건지 마침내 저에게 합격이라는 연락이 오게 되고 그렇게 2022년 8월 8일 저의 꿈같은 주니어 개발자 라이프가 시작이 되었어요. 8월 초에 입사한 저는 어느덧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5개월 차 주니어 개발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속한 파트는 회사를 대표하는 서비스의 성능 개선, 유지 보수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좋은 개발 문화도 만들어 나가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혼자 공부할 때는 신규 기능 개발만 해왔는데요. 오히려 서비스 운영 단계에서 이슈가 발생하면 원인을 찾고 이를 개선시키는 업무가 새롭기도 했고 배울 점도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올해 하반기에는 개발자면 이 정도는 상식이지 상식을 열심히 채워나갔던 것 같아요. 입사 초에 저를 당황하게 했던 것 중 하나가 Git인데요. 취업 전에는 기록용으로 GitHub 사이트에서 소스코드 파일 드래그 앤 드랍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다 이제 입사를 해서 다양한 필수 명령어들을 익혔고 인텔리제이 GUI 대신에 최대한 터미널 환경에서 Git을 연습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몇 달 전에는 원격에 올라간 커밋을 수정하고 리버트까지 했던 일이 있었는데 확실히 멘붕이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많이 적응했습니다. Git 브랜치 전략에 정답은 없지만 왕도는 있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참고로 최근에 Git 브랜치 전략으로 본 영상이 하나 있는데 제가 배우고 있는 전략이랑 거의 똑같더라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공부해보세요. 단위 테스트와 E2E 테스트 둘 다 제가 새롭게 환경을 구축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 2023년 상반기를 대표하는 성과로 만들어야겠다는 목표도 이미 세워놓은 상태고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서비스 유지 보수를 해오면서 단위 테스트의 중요성도 충분히 깨달았고 단위 테스트 환경을 도입해야겠다고 직접 말씀을 드렸거든요. 현재까지는 파트 내에서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만 했는데 나중에는 개발실 전체가 활용할 수 있게끔 계속 기반을 다져나가고 공유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코드 커버리지도 함께 도입했는데 너무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저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새로운 개발 문화가 자리 잡힐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려고 합니다. 덩달아서 책이랑 다양한 포스팅들도 찾아보며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결과물이 잘 나온다면 관련 영상도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그리고 E2E 테스트도 제 핵심 프로젝트로 함께 가져왔어요. 플레이라이트랑 타입스크립트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사실 요즘은 이 일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퇴근하면 맨날 E2E 코드를 혼자 짜고 있어요. 누가 시켰냐고요? 아니요. 아마 회사 사람들은 제가 퇴근하고 매일 코드 짜고 있다는 거 아무도 모르실걸요? 시작한 지는 좀 됐는데 레포를 처음 만들고 테스트 코드를 짜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돌아가네? 이것만 보고 기뻐했다가 정신 차리고 다시 보니까 제가 짜둔 게 너무 레거시 코드 투성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에바다 싶어서 갈아엎다 보니까 막상 진도는 많이 나가지는 못했어요. 매일 밤 머리 쥐어 짜내면서 고민하다가 잠들긴 하지만 테스트 돌려볼 때마다 웹 브라우저 켜지고 소스코드 짠 대로 돌아가면서 자동 QA가 되는 게 너무 보는 게 신기하거든요.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결과물을 잘 만들어내면은 QA 담당자분들도 엄청 행복해 하시지 않을까요? 그 순간을 계속 꿈꾸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타입스크립트 원래 알고 있었냐고요? 아니요, 이번에 처음 배운 언어예요. 근데 확실히 회사에서 특정 언어를 새롭게 한다? 진짜 취업 전에 혼자 독학했던 것보다 훨씬 습득 속도가 빠르긴 합니다. 생소하긴 한데 그래도 잘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화이팅! 제가 단위 테스트 환경 구축을 맡으면서 집착하게 된 것 중 하나가 로그인데요. 사실 유지보수 자체도 이슈업이 되면 원인을 찾는 게 첫 번째 일이고 결국 그에 대한 힌트는 로그에서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로그를 잘 남기는 게 중요한데 가끔 로그가 부족해서 로그를 추가하고 재배포하고 다시 특정 케이스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단위 테스트는 모든 케이스를 테스트해보는 과정이다 보니까 다양한 에러를 내고 그때마다 어떤 로그를 남길지 함께 고민해보게 되는 점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로그를 남기는 법, 로그를 분석하는 법, 로그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법 등도 다양하게 배웠습니다. 출근하면 오전 고정 루틴이 하나 있는데요. 깃허브에 들어가서 코드 리뷰 요청이 온 PR이 있나 확인을 하고 리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코드 리뷰를 요청하거나 코드 리뷰를 하는 과정에서 클린 코드에 대해 정말 많이 고민하고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일석이조죠. 그리고 제가 주니어다 보니까 리뷰를 할 때 좁은 시야에서 특정 부분만 리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점차 익숙해질수록 몇 라인에서 메서드 전체로 시야가 조금씩 넓어지고는 있어요. 하지만 좀 커다란 구조를 중심으로 보기는 아직까지는 어렵고 그래도 꾸준히 노력하면 점차 더 좋은 리뷰를 남겨줄 수 있는 개발자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사실 제가 PR을 올릴 때 제 PR에 코드 리뷰가 달릴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제 소스 코드를 함께 고민해주고 의견을 내주는 게 너무 고맙고 이게 개발을 하다 보면은 소스 코드 특정 라인에 마우스 커서가 올라가 있으면은 이게 언제 누가 개발한 코드인지 다 기록이 함께 보이잖아요. 거기에 만약에 내 이름이 있는데 그 소스 코드가 개판이다? 하면 진짜 너무 수치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저는 최대한 코드 진짜 열심히 짜는데 그럼에도 제 부족한 점을 발견해주고 코드 리뷰를 남겨주는 분들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렇게 코드 리뷰를 통해서 다 같이 하나의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는 게 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로 PHP를 하는데 코드 리뷰 올라온 거 보면은 뭐 코틀린도 있고 다른 언어들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써보지 않은 언어를 코드 리뷰하는 게 어렵기도 한데 그렇게나마 적응해 나가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평생 PHP만 할 것도 아니고 뭐 코틀린을 나중에 제가 배워야 되는 경우도 오고 그럴 테니까 그래서 코드 리뷰의 장점이 진짜 많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개인 공부의 비중이 독서가 되게 커요. 처음에는 종이책을 읽었는데 회사 소유다 보니까 밑줄을 못 쳐가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정독을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이패드를 확 질렀어요. 당근으로 현재 판매가보다 30만원 싸게 미개봉 제품으로 구입했습니다. 너무 잘 샀죠? 덕분에 매일 출근하는 지하철에서 20분씩 아이패드로 책을 읽고 있는데요. 생소한 내용의 책이다 보니까 20분 동안 많은 양을 읽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꾸준히 하면 언젠가 그 효과가 엄청 크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023년에도 멈추지 않고 꾸준히 이 습관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책 읽은 내용들을 시간 여유가 있을 때 회사에서 친해진 신입 루키들에게 정리해서 공유해주곤 해요. 다른 파트에서 일하는 루키들을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다들 욕심도 열정도 많아서 같이 스터디를 쭉 해오고 있어요. 사실 만나서 뭘 한다기보다는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해서 거기에 각자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올리고 댓글을 달면서 서로의 생각을 덧붙이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터디의 첫 번째 장점은 같은 위치의 신입들이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서 좋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 지식들을 공부하고 있는데 다른 루키분들은 디자인 패턴, 제지향, 쿠버네티스 등에 대한 공부를 하고 계세요. 서로 공부한 내용을 공유해주다 보니 혼자 할 때보다 단기간에 더 많고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전부 신입의 눈높이에서 정리된 글이라 더 이해하기 쉬웠어요. 그리고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공부를 자유롭게 하고 글을 올리기로 했거든요. 물론 상대방이 공부해서 올린 내용을 보는 시간도 본인 자유죠. 그래서 확실히 부담이 없고 스터디를 오래 지속하기 쉽다는 것 또한 큰 장점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파트에 혼자 신입으로 들어가게 되면 부담감도 막연함도
큰데 루키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가끔 일하다가 커피 타임을 가지는 재미도 있고요. 저는 사실 책 읽는 게 재밌어가지고 정리해야 할 시간까지 책을 읽다 보니 바로바로 정리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리도 바로바로 하는 습관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 MBTI는 ESFJ입니다.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성향이 강한 타입인데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신경을 진짜 많이 써요. 제가 원래 말을 할 때 제 말을 들은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다양하게 고민해보는 습관이 있는데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 그 고민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회사를 다니면서 항상 디폴트로 갖게 된 생각이 있는데요. 내 멘트가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입니다. 왜냐면 개발자가 요청하고 물어봐야 하는 상황이 진짜 많이 와요. 기획팀에 계속 개발을 위한 특정 자료를 요청을 해야 하고 QA 요청도 해야 하고 배포 리스트에 추가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전부 이거 해주실 수 있나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걸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리고 어쩔 때는 그냥 단순히 일정 산출을 해야 되니까 참고용어로 혹시 코멘트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대를 닥달하거나 탓할 의도가 전혀 없는데 잘못하면은 의도치 않게 상대를 기분 나쁘게 만들까봐 많이 조심스럽더라고요. 선을 잘 지키면서 필요한 요청을 해야 하는 요령도 내년에 계속 많이 키워나가야 할 것 같아요. 2022년은 개발자가 되고 싶다를 외치던 해였다면 2023년은 어떤 개발자가 되고 싶다에 대해 고민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좋은 사람들과 좋은 환경에서 저를 돌아보며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 발판을 밟아서 더 높은 곳으로 뛰어 올라가야겠죠. 2023년의 목표는 꾸준히 책 읽고 스터디하기, 나에게 주어진 업무, 내가 작성한 코드에 강한 책임감 갖기, 좋은 사람들에게 많이 배우고 긍정적인 영향력 나누기, 잘 질문하고 잘 이해하기 이 정도로 정해봤어요. 다소 추상적이긴 하지만 필요한 마음가짐과 행동들이기도 하죠. 그냥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는 뜻이에요. 제가 열심히를 빼면은 시체인 사람이라 앞으로도 쭉 그렇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제 회고가 끝이 났는데요. 여러분도 원하는 목표 잘 세우셔서 알차게 이뤄내는 2023년 건강하고 행복한 2023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2022년 너무 고생하셨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